이번 시간에는 분묘기지권 세 번째 시간으로 분묘기지권의 사용 범위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딱 분묘만 있는 그곳만 해당이 되게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비석이라든지 상석이라든지 또 분묘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기당 대략 30제곱미터, 한 7평 정도, 이 정도는 분묘 한 기당 분묘기지권의 범위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또 분묘기지권이 성립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문화재 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문화재 보호구역, 또 주거, 상업, 공업지역, 그리고 농지법 20조에 속하는 농업진흥구역은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그 밖에 여러 지역이 있지만 대부분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되는 지역은 법률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 묘지가 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냐?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냥 모든 사람이 묵인하고 넘어가게 되면 그냥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묘지를 딱 보면 이 묘지가 불법이다, 불법이 아니다 이런 것을 떠나서 함부로 강제 이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또 강제 이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것 자체가 위법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묘기지권과 제일 밀접한 것이 사용료예요. 일명 지료라고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저렴한 것이 이 묘지 사용료예요.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도로 사용료도 저렴하죠. 보통 공시지가의 3에서 5% 정도, 소송이 시작되면 어느 정도는 판사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판사의 결정보다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이죠. 대부분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입니다. 또 분묘기지권의 지료의 원칙이 있는데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없으면 무상이다. 뒤바꿔서 얘기하면 땅 사용자에게 지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얼마를 받을 건가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이다. 그런데 이 판결이 깨졌죠. 약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결정할 수도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분묘기지권의 이 범위에 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전체 토지에서 묘지가 차지하는 면적, 대략 한 기에 7평 정도 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 그 정도가 분묘기지권의 지료 청구 범위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내가 면적은 이 정도이지만 이 면적 때문에 전체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땅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판단은 판사가 해줄 겁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에 대한 지료 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지료가 적다 많다를 떠나서 일단 묘지를 없애려고 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료를 세게 불러요. 그런데 묘지주 입장에서는 묘지 그거 얼마나 한다고 이렇게 많은 지료를 내나?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이 붙는데 크든 작든 간에 사용료를 안 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에서 사용료를 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이고요. 사용료조차도 낼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목적이 둘 다 다른 곳에 있어요. 묘지주는 그냥 한번 사용해보자. 토지주는 그 돈 얼마나 하겠어. 그렇지만 이 돈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묘지를 이장해야 된다. 뭐 이런 속내가 맞부딪히다 보니까 사실은 뻔한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료를 내지 못한다. 나는 이장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게 되면 손실을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있는 물건은 분묘기지권과 지료와 이장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져서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이득을 주는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